이재명 후보가 또 소확행도 있지만 대통령의 진짜 업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또 좀 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네요. 민주당 후보다운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소수 관련한 실용예고라고 하죠. 실제로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요소수 등에 대해서 실제로 효과를 내면서 지금 외교를 무대에 뛰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이름 더럽게 어렵네요. 다음에 크리스토퍼 데일 코호 주한 미국 대사대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중국 싱하이밍 주한 대사를 만났었거든요. 이분인데 실제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 같으면 외교부 장관이에요. 사과까지 했어요. 요소수 수출 제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뭐 어떤 타겟으로 한 게 아니다.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바로 화가 내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 한국인들이 오해할까봐 직접 중국의 외교부장, 외무부 장관이 사과합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거야. 만약에 박근혜 때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줄 서잖아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 요소수 문제 해결 안 해주잖아요. 이 요소수가 무슨 옛날에 불소처럼 첨단 뭐 이런 화학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이야 오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한국한테 띵깡 놓고 있으면 그래 그럼 니네 거 안 사. 호주에서 사오고 베트남에서 사오고 브라질에서 사오고 지금 러시아까지 주겠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냥 또 하나의 수출했던 품목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순식간에 수출선을 다변화시켜버리고 그 수출선이 공고해지기 전에 중국 입장에서 발빠르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외교죠. 이게 외교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들의 외교인데 이제 요소수가 없어서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난리를 치던 기레기들은 요소수 20톤 실라고 항공유 110톤을 소모했다라고 비판하는 게 또 우리나라 언론이란 말이야. 예. 환장하겠어요. K 언론. 그 K 언론은 그 K가 개예요. 개. 개 언론. 개 언론. 그리고 김현종 지금 이재명 후보 국제통상특보단장이 사우디에서 지금 또 이렇게 와, 정말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소수 8만 톤 수입 가능. 실제로는 지금 약속 받은 게 2,000톤인데요. 여기 지금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외교의 영역까지 지금 발을 넓히고 있다. 이게 요소수 2,000톤이 사실 요소 2,000톤이거든요. 요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물을 타면 되니까 사실 안에서 들여오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여담인데요. 제가 농사 좀 짓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그 옥상 정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변을 받으세요. 통 같은데. 그걸 한 보름 정도 놔두면은 나름대로 발효가 잘 돼요. 요거는 물과 희석해가지고 식물한테 주면 잘 자랍니다. 굳이 무슨 뭐 어디 저기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식물들한테 주는 영양제 사실은 그 성분이에요. 설마 새날에 그 많은 화분들이 이게 되게 오늘 또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그 요소 2개월분 겨우 구한 정부라고 나와요.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석유 비축분이 며칠분인 줄 아냐? 2달분을 비축을 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축을 해놓은 거고 그 이상 비축해봐야 쓸데도 없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다들 이거 요소 가지고 전 나라가 뒤집혀야 자기네들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요소수를 구해왔더니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겨우 2달분을 비축을 해놨다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댓글창에 난리가 났네. 그 뭐 소변 이거 보름 정도 놔두면 냄새 안 납니다. 이렇게 참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는요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식물 중에 농산물, 뭐 상추, 파, 뭐 대파, 뭐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럴 때 그거 쓰시라 이런 이야기고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지 뭐. 근데 여러분,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미국 상원 의원 만났죠. 이분인데 딱 봐도 젊어 보이죠.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이게 역사에도 관심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이름이 존 오소프예요. 이 사람 이름 되게 어렵다. 오소프. 자네는 어디 존 씨인가? 이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미국이 승인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 요 이야기의 맥락은 뭐냐면요. 이 오소프가 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서로 간에 지식 대결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 저질렀다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동아시아 역사 같은 걸 설명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뭐 미국 점령군 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런 역사의식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하고 만나서 그 여담으로 서로 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미국을 보는 게 무슨 왕 보듯이 보는 거야.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미국 여기 뭐 그냥 상원 의원 한 명한테.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될 때 대등외교가 가능해요. 너네들이 예전에 뭐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대등외교가 되는 거고. 아니 상원 의원 한 명이 기분 나쁠까봐 과거 역사 이야기도 못하면 무슨 대등외교가 됩니까? 아 얘네들은 대등외교를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대놓고 미국한테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다는 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가 일본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다. 오부치 선언 뭐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박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은 일본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고 있다. 그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사과를 한 맞아요.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예요. 근데 일본 사과를 전제로 했을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일본은 봤냐. 당신이 한 말 오죽하면 일본이 반기겠냐. 역사 좀 이해하고 말해라. 일본은 봤냐.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저도 모르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재명 후보니까 이렇게 말 못하고 제가 대신해드려요. 아니 제가 뭐 그거 읽는 사람입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외신 기자 토론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걸 느꼈는데 외신 기자 토론 보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니 국가 안보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나 미국을 대해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본하고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죠. 오부치 때에 이 선언을 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베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그 뒤로도 어떤 조치도 없이 배째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랑 똑같이 일본 외교를 하자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던 때는요. 박정희 때. 박정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은 가장 좋았을지 몰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말 수직적 외교 관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는 그때죠, 사실은. 아까 미국 상원은 윤석열도 만났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로 역사의 지식을 겨루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온 국회의원이니까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알고 있었던 거죠. 존 오소프도. 윤석열은 미국이 대한민국 민주화인가 기여했다 이렇게. 일본이 그랬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나무식한 게 사실 민주진영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한테 말을 못해? 이런 얘기 꽤 많이 하잖아요. 현실은 좀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갔을 때 CIA 직원한테 교육받았다 그랬잖아.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약소국에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었지만 그럴 때도 미국이 한국을 보는 게 정말 한참 아래로 보던 거랑 지금은 많이 위상이 엄청 많이 달라졌죠. 바이든도 한국한테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미국에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굽신굽신 해야 돼? 대통령 후보인 여당 후보인 사람이 일개 상원을 만나가지고 그 역사 이야기 못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능이에요? 이 미국의 우리말로 이제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오죽했으면 본인도 이제 준비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설 파친코를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파친코라는 이 소설 자체가 일제시대에 강제로 일본에 와서 2, 3대를 걸쳐 사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 자체가 한미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책까지 읽어가면서 준비를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은 저희 세대가 지금 봤을 때는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시점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식 존나 없는 게 그런 거야. 역사의식이란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근현대사의 아픔이라는 게 있어. 다 묶어가자고.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했던 거 다 묶어가자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세력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4.3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짧게? 작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까지 죽은 사건이에요. 나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좌익소탕한다는 명분하에 제주도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총 맞아가지고 무명철 할머니? 그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턱이 날아갔어요. 평생을 여기다 무명천 감고 사는데 음식도 못 씹어 말도 못해. 상징적인 그런 분이 있어. 제주도 가시면 무명천 할머니 집.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학살했죠. 나오면서 4.19 전에는 뭐 했죠? 우리 국민들 향해 총을 겨눠서 총을 쏜 거잖아요. 5.18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박근혜가 그 조연천 통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던 게 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전신에 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당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사가 얼마나 싫겠어요. 이 역사 속에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모든 사건들이 미국의 허락하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그걸 말 못해? 대통령 후보가? 5.18도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군부. 그러니까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 군대로 움직이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를 진압할 때 미국이 용인 안 해주면 가능한 사건입니까? 그거를 말을 못해?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미국의 용인하에 무기나에 만들어진 역사적 비극이라고. 한 번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진 것도 아니야. 이거를 잠깐 언급한 것 뿐이야. 그건 뭐 역사적 결례입니까? 아니 인문학을 대학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상대방이 결례라는 이야기나 뭐 그런 뜻도 내비친 적이 없는데 우리끼리 막 이거 결례라고 막 그 앞에서 더 굽신굽신하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진짜. 굽신굽신 감히 미국 국회의원을 건드리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따위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문학이 결여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쨌건 이재명 후보 요즘 마음에 들어 죽겠어 아주. 직접 만나면 꼬집어주고 싶어요. 아주. 해날도 언제 또 다시 한번 나오셔야죠. 뒤지게 해드려야 되는데.